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기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분, 미래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미래기술 개발자와의 협업, 파트너의 투자를 포함한 개발비 규모, 독자 개발력,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미래기술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가 되는 조직원들을 혁신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그룹과 도요타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년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대변혁기 시대의 상품기획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쟁사들은 한때 제국을 운영했거나 선진국 경험을 하면서 높은 시선이 있는 나라에서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도요타의 1000만대 확장 노선이 리먼 쇼크 후 큰 어려움을 맞은 것처럼 현대차 그룹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방식, 즉 팔로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판매와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대변혁기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높은 시선으로 추진하면 기회가 될 것이고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한다면 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던 방식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미래와의 경쟁이란 제목으로 5마리 원숭이와 바나나의 실험 교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암시합니다. 현역에 있을 때 직원들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시간에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1년의 연구원들은 5마리 원숭이를 우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맨 위에 바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원숭이 중 한 마리가 바나나를 얻기 위하여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면 연구원들은 나머지 4마리 원숭이들에게 찬물을 뿌렸습니다. 다른 한 원숭이가 바나나를 얻기 위하여 사다리를 오르려 하자 다른 원숭이들이 그를 끌어내려 때렸습니다. 그 후 바나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숭이도 더 이상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구원들은 우리에서 한 마리 원숭이를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로 대체했습니다. 우리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 원숭이는 바나나를 금방 알아차리고 즉시 그것을 얻으려고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원숭이가 계단을 올라가려 할 때마다 그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원숭이는 사다리에 올라가선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맞은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말입니다. 연구원들은 다른 원숭이를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했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교체되어 들어왔던 원숭이가 새롭게 2번째로 들어온 원숭이를 벌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차례로 찬물을 뒤집어 썼던 처음 5마리 원숭이들이 전부 새로운 원숭이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동료 원숭이들로부터 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원숭이 그룹이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계속하여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원숭이라도 때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왜 바나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들의 친구인 한 원숭이를 때리고 공격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아마 여기서 늘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벤츠의 디체 회장이 파리모터 이슈에서 미래기술에 대한 전략 방향성, 즉 케이스를 발표하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토요타가 미래기술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보면 약간의 시차와 추진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유사한 추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수소차에 중점을 두다 전기차 개발에 한 발 늦은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모빌리티 회사로의 변신을 비전으로 설정한 것이나 이 업종의 제휴, 투자 확대, 조직 개편, 인사제도 혁신 등 다양합니다. 아마 현대차 그룹 내에 도요타를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도요타의 핵심 전략과 전술을 정부 회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사장 취임 이후 줄곧 좀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것과 인재 육성을 한층 촉진하기 위하여 늘 좀 더 좋은 추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과 임원 체제를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1년에 지역 주체 경영을, 13년에는 비즈니스 유니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16년에는 사내 컴퍼니제를 도입하고 17년 3월에는 7개의 컴퍼니를 10개의 컴퍼니로 확대합니다. 18년 1월에는 부사장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 펠로우 포스트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사내외로부터 인재를 등용합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과 한국 산업에서의 전통이었던 연공서열 풍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기에서 매출액 326조 원, 영업이익 26조 6천억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계속하여 조직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판매 대수, 영업이익, 투자 규모에서 도요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현대 2025 등 미래 비전을 수립하면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18년 9월 현대차도 오너가 2세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확장 노선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타와는 아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정부 회장이 직접 선두에 나섰습니다. 도요타처럼 외국인 등용, 이 업종에서의 스카우트로 일단 진용을 꾸리고 미래기술 개발 관련 협력 파트너와 투자를 추진해왔습니다. 출퇴근 및 점심시간 유연화, 복장 자율화 등 기업 문화 혁신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사업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요타 아키오 사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자기가 세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주체인 종업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계획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도요타와 현대차 그룹은 인사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도요타는 19년 1월 1일부로 현대차는 임원급에 대해서는 3월에, 사원급에 대해서는 9월에 단행되었습니다. 혁신의 범위에는 도요타가 훨씬 계획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관리직 제도는 과장급에 해당하는 기관직 3급과 차장급에 상당하는 기관직 2급, 그리고 부장에 상당하는 기관직 1급으로 구분되어 1급 부장 다음에는 상무역이나 상무이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인사제도에서는 2급 차장급, 1급 부장급, 상무이사, 상무역을 한데 묶어서 간부직이라는 새로운 직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역 33명, 상무이사 26명의 제도는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전무역 이상의 호칭은 집행임원으로 되었습니다. 반면 현대는 임원 직급을 과거 이사대우,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6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이사대우와 이사 직급을 폐지하여 4단계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반면 사원급은 기존의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5단계 직급을 4단계로, 호칭은 사원 대리를 매니저로, 과장 이상을 책임 매니저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도요타 인사제도 혁신 내용에는 상무임원 폐지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3명 중 3명만이 집행임원으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상무들은 직함을 떼고 본부장, 부본부장, 부장, 신설되는 영역장 등의 자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격이 반대인 강격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차의 경우는 임원을 승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대차와 도요타의 최고 경영자가 이러한 인사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년사에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신년사의 내용 구성과 발표 시간은 현대차와 도요타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의 신년사 내용은 과거에 하던 것처럼 회사의 비전, 목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하고 나서 당부의 말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업무 자세 등 의식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신년사 발표 10분 중 1분 이내였습니다. 도요타의 경우는 아키오 사장이 달변가, 웅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20분에서 40분 동안 합니다. 중간중간에 참고 영상을 만들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도요타는 SNS 채널을 활용하여 신년사 실황을 공개하고 그 시청자 수도 대단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도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영상을 자사 및 SNS 채널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현대차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대차 신년사 동영상을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선 수석 부회장부터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년 신년사 때는 포디움 앞에서 매우 엄숙하고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포디움도 없이 프롬프트를 보면서 무대 위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제대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신년사에서 종업원들이 의식개혁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에서 두드러진 점은 작년 올해 공이 강조된 점으로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소통하고 도전적 실행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의 신년사는 좀 더 웅변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중고년 사원이 존재라고 합니다. 리먼 쇼크까지는 확대 노선이 계속되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직장 내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되는 개혁의 과정에서는 중고년에 일하지 않은 층, 능력이 없는 층들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라고 하면 일본의 탑 기업이고 일본의 초우수 인재가 모이는 곳인데도 일하지 않은 층이 일정 수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부분까지 도요타는 공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40대, 50대 차부장급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래기술 파트너 회사에는 30대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기에 안주하며 일을 해왔던 한국이 40대, 50대 차부장들, 일본식 표현으로 중고년 사원들이 스타트업과 같은 파트너 회사의 젊은 사람들과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보다 그 업무에 정통하지 못하면 존경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요타 사장은 프로가 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방법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40대, 50대 고참 사원들은 참조하시어 한번 변화의 등에 올라타보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도요타 사장의 19년 신년사 내용 중 관련 부분을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さて本年は人事制度の改革を行い、新たな体制でのスタートです。本日は私の思いを直接皆様方に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今回の人事制度の狙いについて、私なりに申し上げますと、みんなプロになろうよ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私が考えるプロとは、一芸に秀でた専門性を持つ人です。さらには、謙虚に、素直に、自らの一芸と向き合い、努力を続ける。そんな姿を背中で見せて、周りに影響を与えられる人間力を持った人だと思います。100年に一度の大変革期において、
私たちの強みはリアルの世界を持っていることです。コンセプトカーを1台作るのではなく、100万台規模で量産し、オーナーが変わっても10年、20年と安心安全に乗っていただける車を作り続けてきました。そしてこのリアルを支えてきたものこそ TPS と原価低減だと思います。ベターベターで昨日よりも少しでも良いものを作る。プラスされる手間やコストは仕事のやり方を変えることでなんとか自分たちの中でやりくりする。この繰り返しで会社も人も成長してまいりました。これからはケースという技術革新を現実に落とし込む力が求められてくると思います。何も急に新しいことを始めるの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の原点である TPS と原価低減の思想に立ち戻り、リアルの世界でベターベターでやり続ける。イミテーションからスタートし、インプルーブメントを重ねることにより、イノベーションが生まれる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トヨタの中では、現場というと工場や技能系の方を意味する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私は不思議に感じていました。どこの部署においても、どんな仕事をしていても、トヨタで働く皆さんの最大のミッションは、もっといい車を作ることです。もっといい車を作りたいと本気で思い、プロになりたいと切磋琢磨し、血が通っている職場があるとすれば、そこはオフィスであっても、まさにそれは現場なのだと思います。そんな現場が少しずつトヨタの中にも広がっていけば、実現できないことはないと信じています。自ら行動する人よりも管理する人、一芸に秀でる人よりも欠点の少ない人、スキルよりも念じ、こうしたいつの間にかトヨタに根付いてしまった価値観ではなく、みんなが白い帽子を目指して努力していく会社に変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は人事制度上もポストがゴールではなくなりました。限界は他人ではなくて自分で決めるものです。いくつになっても皆さん自身が終わらせない限りずっと続くプロの道が待っています。お天道様はその道を歯を食いしばって歩いている人を必ず見ているはずです。皆さん、白い帽子が似合うプロを目指してください。 미래 경쟁을 위한 인재 육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한국의 40대, 50대 회사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